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의 1등 공신이라고 해야 되겠죠? 박균택 변호사를 모시겠습니다. 자, 정치적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이 있잖아요. 대체로 어떻게 대응을 하냐면 정치는 정치고 법은 법이기 때문에 판사들은 변호인들이 나대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변호인들이 공개 대응하는 것에 대단히 소극적입니다. 언론에 나서질 않아요. 인터뷰를 잘 안 합니다. 근데 우리 박 변호사님은 어느 순간부터 기자들을 직접 상대하시더라고요. 마이크를 대야지 소리가 나옵니다. 예. 원래는 저도 접촉을 피하고 화면에 노출되는 것도 싫어했는데 이재명 대표님이 나중에 기레기수에서 저라도 그 심경을 좀 표현해 드려야 할 것 같아서 나서는 경우가 조금 있었습니다. 기자들한테 백브리핑을 직접 하시더라고요. 변호인단은 인터뷰를 잘 안 해요.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는 게 재판정에 들어가면 판사들이 싫어해서 유리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인식이거든요. 근데 제가 박 변호사님 기자들 상대하는 거 보고 뭐 잘한다. 기자들이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직인이 찍힌 문서가 있지 않느냐, 이거 이재명 지사가 연루된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뭘 물어보니까 운전면허증, 여기 경찰청장 직인 찍혔다고 해서 내가 경찰청장을 합니까? 얼마나 깔끔해요. 감사합니다. 저희 시간에 여러 번 이제 변호사들 나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 지자체장의 인허가 비리는 곧 뇌물 사건이다. 예. 왜냐하면 지자체장이 지자체에 손해를 주면서까지 특정 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돈이죠. 뇌물. 뇌물을 자기가 챙겼기 때문에 지자체에 피해를 주면서까지 특정 업체를 몰래 봐준 거다. 뇌물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재명 지사는 아무리 털어도 돈 받은 게 안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백현동 사건에 브로커가 등장을 하는데 그 브로커가 검찰이 요구하는 대로 이재명 지사에게 불리한 온갖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도 돈을 나눠준 것은 인정한 적이 없거든요. 나눠줬다는 얘기는 이재명 예. 대표에게 줬다. 예, 돈을 나눠준 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한 푼도 안 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재명 대표에게 돈을 준 적이 없다. 예, 준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예, 나눠줬다고 하지 마시고. 예. 처음 이런 사건이 불거질 때부터 말했잖아요. 이재명은 돈을 안 받는다. 절대. 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임을 여기다 갖다 붙인 거거든요. 돈을 안 받았다는 말은 특혜도 없다는 말이에요. 그냥 간단한 겁니다. 거기서 끝나야 되거든요, 사건이. 이야기는 저희가 반복해서 했어요. 지자체장을 배임으로 건 적이 없다. 예, 지자체장이 배임죄로 이런 사안을 가지고 처벌을 받아본 전례가 없다라고 변호인이 그렇게 주장을 했고, 판사님도 검찰 측에 처벌을 해본 전례가 혹시 있느냐, 있으면 오늘 저녁 9시 반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면 좋겠다. 판사도 그 대목이 확인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한 거죠. 예, 예. 그 예, 중요한 대목이에요. 예, 자료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자료가 있으면 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뒤에 검찰도 제출했다고 얘기가 없는 거 보면 아마 그런 사례는 지금까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검사들이 이걸 찾았으면 진작에 써먹었죠. 돈 안 받고 모르는 업자한테 왜 특혜를 줘? 그런데 그렇게 했다는 거야. 지금 돈을 안 받았는데 배임을 했다는 거야. 어떻게?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올 수 있었는데 덜 가져왔다고. 예, 맞습니다. 투자하는 신용만, PM 계약이라고 하는 신용만 좀 하면 200억은 최소한 주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왜 그것을 받아오지 않았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범죄로 우유를 했는데, 공짜 돈을 주는 걸 안 받았다고 공무원을 처벌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짜 돈 그거 받았으면 그거 뇌물이라고 했을 거야. 아마 뇌물로 갔을 가능성이 많죠. 그렇죠. 성남 FC 사건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거기는 광고를 왜 받았느냐야. 광고를 해주고 광고 대금 받는 것도 뇌물이라고 기소를 하는 판에 아무것도 않고 200억을 받았으면 더 뇌물로 엮기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공짜 돈을 거부한 걸 가지고서 배임으로 우유르는 것은 상식이 안 맞는 것이겠죠. 그래서 판사도 묻는 거예요. 그래서 지자체장이 배임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거 있으면 내세요. 못 내지.
이재명 대표한테만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 이 백현동에서도 절반을 환수해놓고 시작한 거거든요. 그 용도 변경을 해주는 대가로 이미 그 53%의 땅을 기부 체납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47%의 땅을 가지고 아파트를 짓는데 거기에 왜 이익까지 더 가져오지 않았느냐. 근데 그것은 일반 사기업체로 해석을 했었을 때 그때도 죄가 될까 말까 할 일인데 행정기관의 장이 거기서 공공성도 가져야 하는 것이고 또 재량도 있는 것인데 거기에 가서 왜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오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요구 아니겠습니까? 사기업체한테도 함부로 그런 요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만약에 이게 죄가 되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지자체장은 검찰한테 가서 먼저 물어봐야 돼요. 이런 투자를 받아도 됩니까? 안 됩니까? 지자체장이 이걸 다 물어봐야 돼요. 말이나 되는 소린가? 아무한테도 어떤 지자체장한테도 이렇게 요구하지 않았어요. 이재명한테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검찰에서는 영장이 발부될 줄 알았나 봐요. 저는 과거에 아예 청구를 못 할 것이다. 기각됐을 때 오는 후폭풍이 두려워서 청구를 못 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결국 청구를 했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국회에서 걸러줄 것이다. 또 법원에 가면은 네. 또 법원에서 발부해 주지 않겠나 하는 이런 요행을 기대를 했던 것. 이게 이제 국회에서 걸러지면 방탄, 그리고 이제 약속을 어긴 이걸로 공격할 수 있고, 혹여라도 가결시켜버리면, 아니, 국회에서도 가결됐으니까 영장 판사가 부담 없이 가결시켜주지 않을까? 예,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될 걸로 예상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방북을 하고 싶어서 엄청 노력을 했다든가 측근들이 뭐 나쁜 사람들이라든가 온갖 주장과 증거를 다 냈는데 막상 이게 사업에 참여할 의무는 뭘까?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고 대북 송금 사건의 경우에도 김성태가 돈을 냈다고 하는데 이재명 지사를 만나본 적이 없다 이거죠. 어떻게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100억을 쓰며 100억을 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만나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유일한 주장이 뭐냐면 술자석에서 남이 바꿔주는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있다. 이 정도인데 그런 통화를 한 적이 있는지도 이재명 지사는 기억을 못하지만 그 정도가 증거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재명 지사를 위해서 돈을 쓴 사람의 태도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근데 영장이 발부될 수가 있는 것일까? 저는 그래서 기각할 수밖에 없다. 법률가가 보기에는 증거가 없는데 또는 법리상 죄가 안 되는데 이게 영장이 발부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가 기각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여러 번 출판 기념회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했는데 발부되면 큰일 날 뻔했죠. 제가 허풍쟁이가 되고. 근데 다행히도 상식에 기반해서 판단했던 제 주장이 맞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요지는 돈을 받은 증거가 하나도 없고 대북 송금권은 100억을 줬다는 사람과 만난 적도 없다. 이거는 범죄가 없는 거예요. 그냥 돈을 받은 적도 없고 모르는 사람이잖아. 범죄가 없는 건데 검찰이 1년 동안 엮어가지고 어떻게든 스토리를 만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영장을 친 거 아니에요. 그것도 회기를 피했었으면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 포기한다고 그랬으니까 걸어갔을 거 아니에요. 굳이 회기 중에 쳐서 분란을 일으키기 위해서 일부러 그랬던 거 아닙니까? 예, 제가 봐도 막상 조사에 임해서 조사받을 때 그 검찰이 내미는 자료를 보니까 그 사이에 뭐 새로운 증거가 없고 과거에 언론에 나왔던 것을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조사를 언제든지 할 수 있었고 그쵸. 언제든지 영장을 청구할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비회기를 피해서 회기가 시작되니까 영장을 청구를 했을까? 게다가 예. 추석 직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우총에 나가가지고 민주당 의원님들 상태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검찰이 비회기 중에 충분히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인데 지금 청구하는 것은 민주당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한 그런 의도인 것이 분명하다. 사법관여해야 할 검사가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인인 국회의원들이 법률가적인 행태를 취해서야 되겠느냐. 이건 그야말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고개를 많이 끄덕여 주신 것 같더니 결론은 또 다르게 나와가지고 굉장히 제가 실망을 좀 했었습니다. 아니, 변호사님도 아는 것을 거기 정치인이라고 앉아가지고 그 얘기를 다 듣고도 그걸 가결표를 던져? 예,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이 할 말은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어휴 씨발
또 하나 여쭤볼게요. 저는 판사한테 유무형의 프레셔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일을 이렇게까지 꾸미는데 자, 판사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립니다. 라고 기다리고만 있을 세력이 아니다. 분명히 유무형의 부담, 프레셔가 저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판단을 내린 것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9시간 진행하면서 검찰에게 시간 절반을 주고 변호인 측에 시간 절반을 주는데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군요. 되게 이제 영장 담당 판사님들이 발부율이 높은 이유가 피의자가 기록이 굉장히 두꺼운데 거기 보면은 피의자에게 나쁜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진술 시간이 짧을수록 피의자에게는 불리한 것이겠죠. 검사에게 유리한 자료만 보게 될 테니까. 근데 긴 시간 그렇게 재판을 진행했던 것은 피의자 쪽 얘기도 들으려는 마음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 거고 특히 그 판사님은 정말 열린 귀로 들으려는 이런 태도가 돼 있다고 저는 느꼈는데 그 자세에서 저는 결과가 잘 나오겠구나. 외부에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네. 그것은 알 수가 없고 다만 심적 부담은 많이 느꼈을 사건인 것은 그렇죠. 분명한데 그건 분명하죠. 예. 어떤 대목에서 기각되겠구나 짐작케 하는 대목이 있었습니까? 예를 들어 이화영 뭐 부지사를 상대로 해서 뭐 가족이라든가 주변 사람들이 이제 회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을 바꾸도록. 막상 이재명 대표가 그랬다는 증거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성명을 구한다든가. 예, 또 백현동 그 사건 경우에 있어서 그 지자체장이 이런 걸로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그 자료가 있으면 9시 반까지 내달라고 이렇게까지 시간까지 내가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포인트네요. 예.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에 대해서 가족들이나 또는 뭐 정치인들이 회유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거든요. 그걸 듣고 나서 그럼 이재명 대표가 이걸 시켰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물었다는 거 아니에요, 판사가. 예. 부분 쟁점마다 그런 핵심 포인트가 될 만한 부분에 대해서 성명을 구하기도 하고. 그 물어보는 게 정상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보면서 결과가 좋을 것 같다고 속으로 짐작을 했었습니다. 자, 또 영장 칠 거라고 보십니까?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보통 검사들이 영장을 재청구할 때에는 기존의 판사가 기각을 한 후에 새로운 수사 또 새로운 자료를 통해서 그 과거의 기존의 결정을 뭔가 번복할 만한 새로운 증거 자료가 있을 때 그때는 재청구를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1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내세울 자료가 없는 겁니다. 그것도 없는 상황에서 재청구를 하면 네 판사가 잘못했으니까 다시 결정해줘 수긍 못하겠어라고 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전에 국회에서도 더더욱 뭐 가결을 시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재청구하는 일은 저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상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예. 변호사님, 많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미친 거죠. 정상성을 상실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폭주하는 거잖아요. 야당 대표를 이런 식으로 기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더군다나 대통령 취임한 이후부터만 따져도 1년 4개월 동안 한 사람을 이렇게 붙들고 어떻게든 죽이려고 이런 건 전례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 뭐 유명한 권력자들을 수사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1년 반씩 수사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고 그것도 세계검찰청이 나서서 이렇게 수사하는 경우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검찰의 권한 행사가 역대 최고조에 이른 느낌을 저는 갖고 있고 정치적 중립성에 있어서는 최저점에 이른 이런 한계를 저는 느끼고 있는데 거의 뭐 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 단계가 아닐까. 검찰의 그 상층부 간부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본인들은 사실 3년 후에 떠날 사람들입니다. 3년 후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은 제도가 바뀔 것이고 국민의힘이 집권하더라도 아마 인적 청산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그 검찰 간부들은 3년 안에 자리를 비워줘야 할 사람들인데 그 정치적인 책임을 후배들한테 넘겨주고 후배들이 일을 할 수 없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준다는 것은 정상적인 간부들이라고 한다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겠죠. 예, 변호사님, 정말, 미친 거죠. 예, 아무튼 좀 정상성을 잃은 것 같습니다. 예. 제발 좀 후배들 생각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상성을 벗어난 것이다. 나 써먹어야겠다 이거. 원래 검사 시절에 잘 쓰시던 표현입니까? 정상성을 벗어났다? 아니 오늘 처음 써봤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우리 변호사님 후배죠. 예, 맞습니다. 예. 6년 후배 됩니다. 예. 6년 후배고 검찰에 계실 때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또 이런저런 얘기도 들은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 중에서 나쁜 거 중심으로 얘기 좀 해봤어요. 좋은 것도 한 가지는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도 좋고 일 잘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뭐 다 인정하는 반대. 그보다도 더 큰 평가가 뭐였냐면 공명심이 지나치다. 뭐 어떻게든 한번 튀어보고 싶어하고 자기를 한번 드러내보고 싶어하고 뭐 사적인 얘기를 뭐 구체적인 사례를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거를 중심으로 얘기해 주세요. 뭐 또 주문하시니까 그 뭐라고 그럴까요? 패션부터가 다르지 않습니까? 평검사 때 와이셔츠를 맞춰 입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죠. 바빠서들 그렇게 잘 안 하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 책상 위에 책을 여러 권을 동시에 펴놓고 이렇게 읽는 모습을 이렇게 남들 앞에 보인다든가. 제가 보기에는 그냥 한 권씩 빨리 읽으면 될 것 같은데 동시에 뭐 5권까지 펴놓고 읽는 것을 봤다는 뭐 이런 모습들. 이렇게 그리고 남들 보기에 책상 위에 쭉 책을 5권을 이렇게 펼쳐놓고 그러니까요. 운동합니까? 예. 괜히 얘기를 했네요. 그런 거 하며 그 피의 사실을 이렇게 공표가 제일 많이 이루어진 시기가 3차장 시절, 반부패 그 부장 시절 이때 가장 많은 피의 사실 공표와 단독 기사가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도 뭔가 관리당하는 느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사를 받아 쓰고도 이렇게 비난하는 이런 모습을 봤는데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 본능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싶은데 누구나 사실은 공명심이라는 것이 있긴 있지만은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직무상의 책임 때문에 그 감정을 다 억눌러 가면서 일을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고 그 대표적인 경우가 한동훈 검사였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금 국회에서 답변하는 것도 보면은 질문하는 국회의원들에게 답변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지지하는 팬들을 향해서 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억제가 되지 않고서는 정상적이라는 판단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 생각을 좀 해봅니다. 부하 직원들의 평가가 가장 냉정하고 정확한 법이거든요. 예. 부하 직원들의 평가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가 있습니까? 이제 답변은 이제 그만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하급자들은 진중한 상사를 좋아하지 이렇게 폼내기 좋아하는 상사들을 별로 좋아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일반론으로 그냥 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부하 직원들의 이야기도 있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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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런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예. 이대로 검찰이 쭉 가면 다음 정권에서는 검찰의 이 권한들을 그대로 두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다음 정권은 검찰을 기소청으로 만들어 버릴 것 같은데요. 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많은 것 같은데 평검사들이라도 좀 더 나서서 좀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남은 이 3년 동안 그 평검사들이 좀 잘해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죠. 안 될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는데. 네? 자, 기왕 나오셨으니까 검사 출신으로서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된 윤석열 정부 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후에 제 머릿속에 남는 것은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 그리고 두 번째는 반공정신, 두 개 외에는 제가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습니다. 정말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국민 통합이라는 주제도 좀 생각을 해야 하고 또 국익, 또 경제적인 문제들도 생각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야당 대표를 저렇게 사정의 그 사냥물로 저렇게 생각할 것인지 미국, 일본 관계 잘 끌어가는 건 좋지만 중국이나 러시아를 저렇게 적대적으로 이끌어가도 될 것인지 중러 관계는 사실 노태우 대통령 때 북방외교를 추진한다고 80년대 후반에 추진했던 정책 아닙니까? 그때보다도 이렇게 더 퇴보한다고 한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제발 수사를 하지 말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변호사님을 이재명 대표권으로 다시 모실 일은 없을 것 같고 예. 내년 총선 때 출마하시면 그때 모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그렇죠. 고맙습니다.